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망하지 않아 미주망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또 보내고 오늘 월요일인데 26일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마지막 주를 이제 방학같이 해가지고, 회사를 안 나가게 돼가지고, 지금 월요일, 오전 10시 50분 이 시간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난주 장 리뷰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유니티 관련한 소식을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12개의 비기스트 메타버스 컴퍼니에 대해서 쓴 기사인데 이 중에는 상장한 회사도 있고 아니면은 비상장 회사로 남아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과연 메타버스 종목 중에 어떤 회사들이 상장돼 있고 어떤 회사들인지 네, 말이 잘 안 꼬여 있는데, 어떤 회사들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이 기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12개의 메타버스 회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에 있었고, 물론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이후로 인터넷에 있었다면 메타버스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이자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은 메타 플랫폼으로 브랜드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질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뭐냐, 가상현실, 가상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게 제가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약간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역시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 당신에게 인터넷 초기의 인터넷이나 최초의 비행기를 운행한 이후에 항공산업을 정의하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그것이 지금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메타버스 자체는 메타버스가 구축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의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 당장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자체가 모호한 용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어떤 주식들이 가치가 있을까, 이게 더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것 같고,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사 그대로 검색하시면은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타버스 산업의 잠재력을 믿는 많은 주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최근 헤지펀드에 따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메타버스 주식을 다루는 기사를 게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다음번 큰 돈을 벌 수 있는, 또 한동안 가장 큰 실패가 될 수 있는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을 12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12위는 아니고요. 12번째입니다. 디센트럴랜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일단은 비상장 회사도 있고 모르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들어보거나 아니면 상장돼 있는 회사들 위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것 같아요. 유니티 관련해가지고도 경쟁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에픽게임즈는 인피니티 블레이드 시리즈, 기어스 오브 워, 그리고 포트나이트와 같은 유명한 게임 타이틀 덕분에 전세계 대부분의 게이머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도 개발을 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2021년에 메타버스에 대한 회사의 약속을 굳히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메타버스로의 진출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다른 주요 회사로부터 또 투자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에픽게임즈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있고요. 다음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마케팅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 비디오 게임 제작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메타버스 회사 중 하나인 로블록스는 전 세계적으로 4,700만 명의 일일 사용자와 사용자가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에서 게임과 세계를 만드는 950만 명의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의 이제 자녀분도 로블록스 게임 하려고 새벽마다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로블록스 주식 엄청 핫했죠. 로블록스에서 뭐 구찌 뭐 이런 것도 콜라보도 많이 하면서 그 생태계가 확장이 됐었는데 그만큼 변동성 엄청 심합니다. 이 종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 분들 관련해가지고도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이 있었고요.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익숙한 종목이죠.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유니티는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므로 세계에서 가장 큰 12개 메타버스 회사 중 하나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유니티는 회사와 전문가가 협력하여 메타버스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구축하고 개발할 수 있는 월간 세션을 제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아마 인지도는 좀 있으실 거예요.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죠.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메타버스에 모자를 던질 것이라는 것은 이치해봤습니다. 메타버스가 주변의 열정을 정당화한다면 회사의 높은 잠재력을 알릴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NFT는 메타버스의 관문이며 이러한 NFT는 바이낸스에서 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암호화폐 이쪽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큰 줄기에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이런 산업의 이런 연결 구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거나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5개 종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는 텐센트입니다. 중국 거대 기업인 텐센트가 메타버스를 위한 하드웨어 및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출 확장 현실 부서를 만든 후 메타버스에 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타버스인데 제가 발음이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발음 신경 써주셔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신경 좀 지금부터 써보겠습니다. 회사가 상당히 비밀스럽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서와 관련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와 인공지능 세계로의 진출로 유명합니다. 엔비디아는 가상 협업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진화된 새로운 플랫폼인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출시했습니다. 옴니버스는 여러 산업 분야의 개인과 기업이 사용자와 컨텐츠 생성 도구를 연결하고 공유 가상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3D 워크플로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엔비디아도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이미 많이 해당 쪽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3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네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일과 놀이 모두에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메타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팀즈는 현재 2억 7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입니다. 혹시 회사를 다니시는 구독자분들은 그 업무 툴 메신저, 사내 메신저 같은 걸 따로 구축해서 쓰시나요? 아니면 뭐 여기 나온 팀즈나 슬랙처럼 이런 걸 사용하시나요? 저는 슬랙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팀즈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회사에서 채택을 안 해가지고 현재는 슬랙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작업 트렌드 인덱스에 따르면 밀리니얼 세대와 Z세대의 50% 이상이 일부 작업이 메타버스 내에서 수행되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회사에서 가져오는 제품 중 하나는 팀즈용 메쉬를 메타 퀘스트 장치에 연결하여 사람들이 업무를 위해 가상으로 모이고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거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줌이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그래도 대면하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 줌 회의를 저는 선호하지는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메타버스로의 시도 한번 생각해 볼 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알파벳, 구글입니다. 제가 최근에 꽤 나름 저만의 시드에서는 나름 큰 파일을 또 넣은 회사인데 알파벳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이며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시대를 앞서갔고 실제로 이륙하지 못한 구글 안경에 대해, 구글 글라스죠. 안경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알파벳은 시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강현실 장치 생산을 중단했지만 지금은 회사가 AR 장치 개발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벳의 그룹 제품 관리자에 따르면 증강현실은 우리 주변의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이해하거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최선의 방법을 아는 것과 같이 필요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제품은 시제품 단계이고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유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관련해서는 사실 이 두 회사는 지금 소개해드리려는 회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번 신사업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뭔가 도전해보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모든 걸 걸었죠. 우리는 이미 메타 플랫폼 메타버스에 대한 신념과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 자체 브랜드를 완전히 변경했다고 논의했지만 이제 정확히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2D 화면을 넘어 메타버스의 몰입형 경험으로 이동하여 소셜 기술의 차세대 진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메타버스에 접근하려면 메타 퀘스트를 구매하면 되고 메타 스파크는 증강현실 사용자에게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글래스는 회사가 내놓은 또 다른 기술로 안경을 통해 오디오와 비디오를 녹음하고 증강현실 터치를 추가할 수 있는 메타버스로의 관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메타 플랫폼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메타 플랫폼 알파벳 구글이죠.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부터 유니티, 러블록스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신생 이제 사업체들 비디오 게임 부분 아니면 암호화폐 부분, 블록체인 부분이 이제 되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산업으로 묶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중에 실제로 메타버스가 구현됨에 있어서 어떤 회사들이 수혜를 입게 될지는 정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산업 초기에는 이 기업, 저 기업 모든 기업들이 해당 산업의 섹터로 묶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돈을 벌고 수익으로 이끌어내는 회사가 어디일지 한 번쯤은 깊게 고민을 하고 메타버스 관련 주식으로의 투자를 진행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린 컨텐츠 중에 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암호화폐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오랜만에 찾아왔던 미국 주식 망하지 않아 미주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